네, 한국 골프계를 이끌어가는 핫 플레이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더 플레이어의 이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특급 게스트는 미모는 물론이고요. 네, 시원시원한 경기력, 여기에 구름 갤러리까지 동원하는 대단한 미모의 특급 스타를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골프면 골프, 미모면 미모, 거기다가 팬 서비스까지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인 선수입니다. 네. KLPGA의 미녀 골퍼 유현주 선수가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주 선수가 우리 스튜디오에 등장하자마자 카메라 감독님 물론이고 우리 이원정 아나운서까지 표정이 왜 갑자기 웃음을 이렇게 숨기세요? 표정 관리해야죠.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JTBC 골프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JTBC는 처음 초대받아서 오늘 처음 방문했습니다. 와 보니까 어떤가요? 우선 굉장히 떨리고요. 제가 생방송은 또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먼저 반가워하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카메라 보고 하면 되나요? 네네, 이쪽 안녕하세요. 보고. 예. 프로골퍼 유현주입니다. 저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렇게 또 얼굴 찾아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즐겁게 얘기 나누고 또 레슨 팁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처음 표정 관리. 여태까지 지금 한 달 넘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박수 친 건 처음이거든요. 어머머머머. 감사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그런 거죠. 아니, 워낙 또 인기가 많은 선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많이 찾을 것 같고, 골프 외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바쁠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전지훈련 기간 동안 아무래도 국내에 안 있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계시던 제 감사한 분들이나 또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촬영도 하고 연습도 하고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 요즘을 좀 보냈어요. 네, 올 시즌 유현주 선수가 이제 새롭게 또 정규 투어 복귀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준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정규 투어 있는 동안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제 제가 플레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보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유현주 선수 보면은 건강미가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보면 볼수록 정말 탄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 몸매 관리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몸매 관리는 사실 타고난 건가요? 그런 게 많죠. 부럽다. 역시 네, 어떡해. 타고나야 돼요. 그래도 이제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꾸준한 운동과 또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는 운동 같은 게 있나요? 어머,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나오겠네요. 예. 네, 제가 스윙 동작에 있어서 힙이랑 코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스윙을 하는 타입이라서 힙이랑 코어 운동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항상 하고 있어요. 저런 게 쉽지 않은 운동들인데. 네, 맞아요.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저게 디테일에 따라서 운동 강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걸 지금 몇 세트씩 하는 건가요? 저런 거는 기본으로 한 3세트 정도씩. 와, 다 비결이 여기에 있었군요. 저도 운동 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즘에는 일단 3, 4월에 비해서는 조금 바깥 활동을 줄이고 연습에 좀 집중하는 훈련 계획으로 짜서 연습장 갔다가 이제 또 PT 갔다가 또 필드 감을 위해서 라운드 하고 그리고 또 간간히 불러주시는 촬영하고 이렇게 좀 반복적인 패턴을 보내고 있어요. 촬영 얘기해 주셨는데 네. 방송 외적으로 골프 외적으로도 방송이나 네. 화보 촬영 이런 데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 그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JTBC 골프 매거진 큐티 감사합니다. 모델 네. 그런 활동들도 바쁘게 하고 있나요? 네네. 촬영도 요즘 좀 했고 3, 4월에는 특히 좀 바빴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이고 제가 나왔네요. 저런 눈빛 와. 연습한 건가요? 아니에요. 연습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저게 사실 초반에는 조금 컨셉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다 이제 자유 포즈였거든요. 와. 네, 저것도 다 자유 포즈로 자유롭게 제가. 그러면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건 원래 정해져 있던 것보다 자유 포즈가 훨씬 더 나았다 이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런 사진 중에서도 본인 마음에 제일 쏙 드는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표지밖에 못 보고 예. 지금 보이는 사진은 처음 보는데 어. 네, 첫 번째 나온 사진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오. 와, 아니 모델들도 사실 이런 포즈를 막 연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유현주 선수는 이런 포즈도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휴식기 동안 연습도 굉장히 바쁘셨겠지만 이 취미 활동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취미 갖고 아무래도 계세요? 제가 취미 활동을 즐기는 거니까 일상과 제 일의 밸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솔직히 3, 4월엔 너무 바빴고요. 뭐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잘 못했는데 이제 제가 잡지 보고 이제 집에서 약간 패션쇼 한다고 하죠. 혼자? 이것저것 네, 옷 입어보면서 네. 아 그런 거에서 이런 포즈들이 다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군요. 네, 그것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 약간 좀 보는 취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취미가 거울 보기? 약간 해당돼요. 그렇죠. 아직에게 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해당이 된다니. 이 거울 보기가 왜 어때서요? 저도 봐요. 또 저 그거 들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미술을 좀 진로로 고민했을 만큼 와. 네, 그림이나 미술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취미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워라밸을 적절하게 즐길 줄 아는 유현주 선수인데 올 시즌을 목표로 또 새롭게 좀 보완도 하고 네. 많이 훈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훈련을 했습니까? 우선은 제가 투어에 나가서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숏게임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훈련 가서 어프로치나 퍼팅 뭐 아직도 올라야 할 곳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했습니다. 네, 최근 2년 동안 조금 아쉬운 시즌을 보낸 만큼 올 시즌에 임하는 각오도 또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많은 응원도 받았고 좀 사건이 많았었는데 그런 만큼 그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좀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시즌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유현주 선수인데 유현주 선수가 앞으로는 이 한국 여자 골프계를 이끌어갈 이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현주 선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아봐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유현주 선수에게 궁금한 점 혹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JTBC 골프 온에어 나도 한마디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델보다 더 모델 같은 8등신 미녀 골퍼 유현주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좀 운동을 좀 많이 즐겼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골프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운동신경이 좀 일단 우선 있는 편이었고 뭐 골프 전에 다른 운동을 했던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사실 뭐 진로를 고민했다면 오히려 미술 쪽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건데 네, 골프를 아무래도. 딱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이거는 출발이 이제 미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 미술과 골프? 네네. 제가 이제 미술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웹툰이나 그런 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쉽게 말해서 좀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 해야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네. 그러면은 체육인데 체육 중에서도 또 미술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저의 특성이 단체랑 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그림이 나와야 좀 만족스럽고 그래서 좀 개인전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에 아빠가 마침 취미로 골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아빠한테 고민 상담을 하러 막 거실로 나갔는데 예. 아빠가 골프 채널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한참 이제 미셸리 선수가 TV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여자 골프가 굉장히 붐일 때였어요. 네.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골프로 입문하게 됐죠. 그러면 유현주 선수를 이렇게 골프로 이끈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뭐 다른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해본 결과 골프는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14개의 클럽과 매번 다른 멤버와 매번 다른 기후에서 정복되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을 쳐도 10타씩도 다를 수 있고 네. 잘 됐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됐다 마음 접자 했는데 또 잘 맞은 한타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골프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골프의 어떤 다양성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그 그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릴 때는 그 전국 대회 입상도 했다고 들었어요. 우와. 유현주 선수의 그림 실력이 네. 어느 정도일지 참 궁금해요. 제가 뭐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기 이전에 어릴 때 이제 전국 대회 저희 친언니가 나갔었어요. 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언니가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거에 너무 관심을 주니까 그게 막 부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잘하고 싶다 해서 막 이제 그렸는데 언니는 이제 엄마가 다 도와주셨고 네. 저는 제가 다 혼자 그렸는데 그게 대상을 받은 거예요. 어머, 실력이 있었네요. 네. 그랬나 이런 봐요. 것이 언니 따라갔다 미스 코리아 되는 맞아요. 친구들이랑 갔다가 맞아요, 오디션 맞아요. 발탁되고. 네. 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그림에 대해서도 제 재능을 알게 됐었죠. 와. 미술과 골프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다른 길이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선수 그리고 좀 외모에 좀 남다른 애정을 갖는 선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의 그런 좀 선천적인 기질이 골프를 치면서도 녹아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 대부분의 선수들과는 조금 이제 다른 길을 네. 걸어왔던 유현주 선수인데 네. 내가 이제 프로 골퍼가 돼야겠다 네. 이런 생각은 언제 하셨어요? 사실 이제 장래에 대해서 제가 그때 미술하고 고민했던 그 시점부터 이제 아빠한테 골프를 이제 나도 해볼까? 약간 이런 장난식으로 얘기했을 때 아빠가 말은 쉽게 하셨는데 막상 저를 골프장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한 2달, 3달 동안 안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그 무언의 시위라고 하죠. 거실에서 골프 게임을 해요. 데려가달라, 시켜달라 하면서 팡땡으로 한 그렇죠, 그렇죠. 그거. 네. 그거를 꽤 길었어요. 2, 3개월 동안 했나? 이제 그 이후에 저한테 딱 이제 집 근처 인도어 골프장을 데려가셨는데 거기서 공 하나를 딱 치는 순간 나 이거 해야겠다. 네. 그 운명의 샷이었네요. 네, 하나를 치는 순간 딱 그냥 느낌이 왔어요. 야, 우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2011년에 유현주 선수가 18살이 되던 해 KLPGA 문을 두드리게 됐죠. 네. 그해 세미프로부터 KLPGA 입회 그리고 일부 투어 입성까지 모든 걸 다 달성해냈어요. 굉장히 뿌듯한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가 좀 저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당연한 줄 알았고 사실 시드전에는 저는 어떤 큰 부담감이나 욕심은 없이 그냥 이제 출전했는데 뜻밖의 좋은 성적이 있어서 굉장히 좀 참 나한테 이런 성과가 이렇게 기쁜 마음도 있었고 좀 한편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감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 말씀해주신 시드전을 3위로 통과하셨잖아요. 네. 시드전 통과하고 이제 다음에 풀 시드를 받게 되니까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아빠가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빠는 좀 칭찬에 인색한 편이세요. 네. 남자들이 다 그래요 좀. 그래요? 예. 아버지라서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더 강하게 크라고. 네, 그래서 아빠한테 칭찬받았던 기억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정말요? 이 방송을 빌어서 약간 밉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다면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또 그렇게 호기롭게 일부 투어에 도전을 했지만 루키 시즌에 16개 대회에 출전을 해서 8개 대회에서 또 컷털락을 했어요. 네. 상금 순위는 73위에 머물렀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선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일부 투어를 준비하거나 뭐 체계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2부 투어와 달리 1부 투어는 좀 코스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쇼게임도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이제 흔히 말해 약간 감으로 연습 양으로 쳤던 아마추어 골프를 가지고 이제 시드전을 통과해서 정규 투어를 뛰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골프하다가 성적도 좀 잘 나오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골프가 안 풀릴 때 네. 괜히 프로 골퍼가 됐나? 골프 괜히 했나? 이런 후회 해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후회를 해본 적은 없는데 약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미술이나 패션 쪽에 관심 있어 하는 저의 모습을 부모님이 좀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주셨다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좀 다른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봤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골프를 잠깐 그만둔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그만두신 거예요? 되게 참 말하자면 긴 사연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한국 골프의 전반적인 상황은 뭐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끄셨어요. 이렇게 삶의 플랜도 살고 이렇게 하고 코치도 다 정해주시고 뭔가 제 인생이 아버지에 의해 계획되어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 좀 힘든 게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버겁게 다가왔고 뭔가 내 의지대로 하지 않는 골프라면 내가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며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던 건가요? 누구한테 아까 인정을 받기 위해 골프를 치는 게 싫었어요. 사실 그게 끝도 없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제 골프를 잘 쳤을 때는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한없이 가라앉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금 더 뭔가 내가 주체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는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골프를 그만두고 골프채를 아예 잡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뭐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기간은 조금 더 길어요. 한 거의 2년 가까이 오, 네, 되고요. 정말로 골프채 한 번도 안 잡았어요? 골프채를 뭐 제가 레슨을 했었거든요. 또 아. 근데 골프채를 잡긴 잡았지만 연습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뭔가 시합에 관련돼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좀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힘들었고 그냥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 내가 주체가 되는 골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유현주 선수가 다시 찾은 것은 골프였습니다. 네. 왜 다시 골프가 하고 싶어진 건가요? 사실 그 2년이란 기간 동안 제가 골프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게 아니라 아예 저는 이제 골프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난 거였고 또 그간의 기간에서도 전혀 골프랑 다른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골프에 대해 짊어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골프인데 이게 외부에 의해 그만두었는데 내가 나 자신으로서 내가 주체가 돼서 골프를 해보지 못하고 필드를 떠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아쉬운 일 아니겠느냐라는 감정이 또 들더라고요. 골프를 그만뒀을 때와 그렇게 뭔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마음가짐도 또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또 골프를 그만두고 제가 이런저런 사회 경험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어떤 것들 해봤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아르바이트 여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약간 그 샐러드 바 같은 거 치우고 아, 관리하고 그런 것도 해봤고 거기서도 인기 굉장히 많으셨어요. 약간 네 그런 것도 해보고 또 어떤 걸 뭐 해봤어요? 세차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정말요? 네 근데 그 너무 힘들어서 짧게 했어요.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레슨도 뭐 2군데서도 해봤고 좀 골프 외에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삶에 집중하고 전혀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좀 그렇게 새로운 시간을 가졌던 기간이 있었죠. 네. 그러면 다시 2016년에 투어에 복귀해서 네. 그때는 이제 유현주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골프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만족을 하셨어요? 뭐 성적이나 뭐 인기로 따질 수는 없고요. 저는 우선 제가 제 삶을 운영하고 또 제가 독립적인 자세로 뭔가를 하는 걸 바랬기 때문에 삶을 먼저 쌓아가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런 순서대로 따지자면은 저는 한 스텝 한 스텝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처음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네. 아버지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뭐 허락받고 그만둔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진짜 감당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라고 못하신 거 아닐까. 그럼 다시 하겠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시 하겠다고 말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다시 돌아왔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21살, 거의 한 21살 정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뭔가 허락받고 이러는 개념보다는 이제 제가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바꿨기 때문에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 메인 투어 일부 투어에서도 활동을 하긴 했지만 시드전을 좀 계속 오가는 네.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때 어떤 경기력에 대한 좀 아쉬움은 많이 있었나요? 물론 많았죠. 제가 아무래도 제가 삶을 꾸려가는 그런 것과 같이 행하다 보니까 골프에 투자할 시간도 좀 적었고 좀 골프에 에너지를 쏟을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좀 버겁게 느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팬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좀 부담감도 있었고 심적으로 꽤나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최근 2년간은 시드 획득에도 좀 실패를 했고 2부 투어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심적으로 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어땠나요? 일단 2부 투어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일단 삶과 골프를 같이 운영하기는 참 쉽진 않은 일이다. 물론 잘 해왔지만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1부 투어에 오든 뭐 2부 투어에 있든 어떤 무대에서든 내 자신이 실력과 그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그 이부 투어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있는 기간 동안에 준비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뭐 유현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저는 뭐 미모도 워낙 매력적이긴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말투와 네. 이렇게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한 선수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평소 성격은 어때요? 저요? 일단 굉장히 활발하고요. 좀 사실 저는 애교도 많아요. 정말요? 오. 근데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택적인 애교. 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 네. 지금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요. 표시 나요? 네, 이런 그 유현주 선수의 당당함과 자신감이야말로 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정말 확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SNS를 통해서도 팬들과 소통 자주 하시잖아요. 네. 팔로워 숫자가 무려 18만 7천 명 SNS 네. 팔로워 숫자. 네. 오, SNS 스타죠. 정말 엄지척. 이렇게 일상을 팬들과 좀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우선은 제가 성적이 크게 나거나 뭐 우승을 한 경험이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저의 어떤 일상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팬들하고 소통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많은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진을 안 올리면 가끔 메시지로 프로님 요즘 왜 뜸하신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네, 그런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팬 서비스까지. 많이 올릴 때는 하루에 몇 개 정도까지 올리세요? 피드를요? 네. 그 정해놓진 않는데 뭐 많이 올릴 때는 3개도 올리고 적게 올릴 때는 뭐 한 달도 공백이긴 한데 예쁜 사진이 있으면 올리고 싶잖아요. 저는 예쁜 사진이 없어서 뭐 이렇게 팔로워 수가 무려 18만 3천 명이 넘는 유현주 선수를 우리 스튜디오로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주 선수, 골프 선수 유현주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유현주 선수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유현주의 해시태그 토크 시간입니다. 네, 화면에 유현주 선수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하나씩 등장을 할 건데요. 각각의 해시태그에 관련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네. 유현주 선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네. 먼저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현주의 해시태그 톡톡.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미녀 골퍼, 섹시퀸, 골프 여신입니다. 전부 유현주 선수를 따라다니는 별명들인데요. 이런 별명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뭐 저 단어만 봤을 때 예쁘다는 거고 섹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골프 외적인 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봤던 그 화보 사진 그것이 연습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온 포즈였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더욱더 대단하게 생각되고 뭐 예쁘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그냥 일상. 또 저랑 해주셔도 익숙하죠? 돼요. 또 해주셔도 돼요. 네. 많이 예쁘시네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칭찬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쁘다는 말 싫어하는 여자는 없을걸요? 맞습니다. 뭐 KLPGA 선수들 중에서 광고 모델 섭외로는 거의 1순위. 1위죠. 네, 또 뭐 감사하게도 네, 좀 광고 업계에서 좀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대 체질이고 뭐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좋아해요. 아까 잠시 몸매 관리 비결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네. 운동 말고 유현주 선수 뭐 운동 뭐 피부과 이런 거 말고 유현주 선수만의 비결이 또 따로 있을까요? 꿀팁. 사실 뭐 운동 말고라고 하시면 저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뭐 꾸며서 되겠어, 뭐 예쁜 여자들 자신감?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고 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좀 스스로를 갖고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미모와 몸매를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스스로에게 몇 점 줄 것 같아요? 질문 패스권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방금 자신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요? 저 스스로 저 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로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20점? 오, 오. 이런 자신감이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니 얘기 안 할 진짜. 것처럼 그러더니 저는 한 90점 줄 알았거든요. 네. 애매한 자신감. 것보다는 네. 자신감 좋습니다. 네. 자, 한간에게는 오히려 카메라가 없을 때보다 유현주 선수는 카메라가 있어야 공이 더 잘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몇 번 들었던 얘기예요. 카메라 했을 때도 잘하더라 뭐 이런 말 들었는데 예. 뭐 사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가 많고 좀 갤러리들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무대가 느껴지는 그런 기운을 확실히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역시 무대 체질. 무대 체질. 오늘 방송도 처음에 아까 긴장된다고 생방송 처음이라고 하더니 너무 잘해요.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즐기고 않으셔도 있는 됩니다. 모습을 그러니까요. 저희도 느끼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시태그 바로 열어볼까요? 네. 유현주의 해시태그 톡톡 두 번째 해시태그는요. 패셔니스타, 패션 피플, 패션 철학입니다. 유현주 선수가 필드룩은 물론이고요. 사복까지 굉장히 잘 입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원래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했는데 평소에 추구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나요? 우선 추구하는 스타일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게 제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멋있다. 네, 어떤 말이냐면 일단 패션도 저는 도전이라고 좀 생각하고 뭐 제가 나오네요. 네, 저 자켓도 빈티지인데요. 오. 제가 빈티지를 한 번도 안 입어보다가 이제 최근에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새롭게 계속 도전하고 나의 뭔가 컬러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그런 패션 좋아해요. 그러면 필드룩을 코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우선은 필드룩은 편해야죠. 아. 우선 스윙하거나 이럴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색다르게 코디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좀 색다르고 니삭스도 제가 오늘 이거 접어시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색다르게 코디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골프의 죄송합니다. 계절이잖아요. 네. 저와 이원정 아나운서에게 좀 어울릴 만한 필드룩을 좀 추천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 코디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게 앉아 계신 거 보고 굉장히 잘 어울리게 입으셨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밝게.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잘 어울릴 만한 걸 추천해드리자면은 지금 굉장히 비율이 좋으시니까. 아닙니다. 약간 왜 그러세요? 유현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뭔지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그 원피스 같은 타입 있잖아요. 약간 좀 밑에는 좀 하늘하늘하고 허리 네. 쪽은 살짝 달라붙는 옷 입으면 굉장히 또 우리 MC님만의 섹시함이 약간 느껴지는 옷이 될 것 저희 같아요. 다음에 그런 룩을 입고 유현주 선수를 태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피스. 저는 네, 오늘
오늘 유현주 선수의 의상과 딱 맞춰 입고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또 이게 블랙 앤 화이트가 그렇죠? 예. 통했어요. 추천해드리자면 약간 그 클래식한 느낌의 오. 회색깔, 그레이 톤의 어떤 니트나 아. 네, 그 안에 이제 카라티 같은 걸로 오늘은 블랙 카라티잖아요. 네네. 약간 좀 뭐 연두색 카라티나 좀 아. 포인트가 되는 카라티를 입고 밖에 이제 그레이 색깔을 입으시면은 그레이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안에 카라티를 밝은 색을 입는 아. 거예요. 약간 좀 형광 계열의 카라를 살짝 보여주면서 그레이를 입으면 약간 모던하면서도 또 이렇게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한번 꼭 제가 네. 장만을 해서 입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원정 아나운서도 저랑 같이 SNS에 해시태그 유현주 선수 추천룩 네네네. 이렇게 올리는 걸로. 저는 겨울에. 네, 좋습니다. 가을도 괜찮습니다. 네. 또 SNS를 통해서 골프 옷방을 공개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게 이제 뭐 골프화를 사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이 됐었던 거예요. 김세영 선수는 빨간 바지가 100벌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유현주 선수는 흰색, 검은색 좋아하시죠? 네. 몇 벌 정도 있나요? 근데 저는 흰색, 검은색만을 입는 타입은 아니라서 제가 옷이 많을 때는 한 진짜 옷에 치여 산다고 하죠. 정말 그 작은 방 정도 사이즈에 옷만 가득했어요. 골프복만. 골프복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0~400벌 됐던 것 같아요. 와, 300~400번.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또 플리마켓을 열어서 기부 활동도 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 옷을 지금은 한 절반 정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나눠주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이제 플리마켓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여성 팬분들하고 SNS 메시지를 가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성 팬분들 중에서 제가 옷을 몇 분에게 좀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반응도 좋아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아예 오픈식으로 하고 수익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음까지도 예뻐요. 그러니까요. 미모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마음까지 너무나 예쁜 유현주 선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시태그 열어볼까요? 마지막 해시태그는 필드 위의 아티스트, 오색빛깔 유현주입니다. 평소 필드 위의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유현주 선수인데 오색빛깔을 빛내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 해시태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골프를 하기 전에 미술을 했었잖아요. 근데 미술은 굉장히 좀 창조적인 활동이고 좀 어떤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그런 활동인데 이제 골프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좀 형식적인 그런 무의식적인 틀에 저를 많이 가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옷 입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뭔가 어디 장소에 가는 것도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고민이 되고 했었는데 그냥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 제 색깔대로 모든 것을 발휘하면서 골프와 이제 같이 녹아내면서 하면 그게 참 저의 캐릭터이자 빛깔 아닐까라는 생각. 네, 아티스트라고. 아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망설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올리기 시작했을 때 뭐 골프 외적으로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달렸을 때는 좀 속상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처음엔 좀 속상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도 사실 다 사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있는데 이제 유독 저에 대해 그냥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그냥 사진을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이제 하나하나의 말이 되고 지금은 이제 관심의 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SNS 말고 그 유현주 선수에 대한 기사 나왔을 때 네. 댓글 보는 편이세요? 이제 초반에는 막 저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이런 게 좀 낯설고 좀 그렇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요새는 뭐 거의 너무 많아서 요새는 뭐 이제 주변에서 너 기사 났더라. 아 그래? 뭔데? 이렇게 뭐 매일 나는 건데 뭐.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는 익숙해진 거죠. 네. 그만큼 좀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하고 제 자신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거니까 맞아요. 멘탈도 굉장히 건강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유현주 선수는 어떤 롤 모델 없습니까? 이 선수를 좀 닮고 싶다 이런 롤 모델. 제가 우선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셸 비 선수가 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뭔가 대중을 압도하는 그 카리스마와 그 미셸 비 선수의 스타성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미셸 비 선수를 보고 참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제 국내 투어에서는
별로 친분은 없지만 저는 이정민 프로님. 네. 키 큰 분들만 좋아하시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은데 이정민 프로님이 이제 같이 플레이도 해봤고 이제 그런데 플레이를 하는 동안 참 뭔가 배려심이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참 골프 선수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후배들도 생각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느껴져서 골프도 잘 치시지만 참 이게 심성이 선배님답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셸 리보다 유현주 선수가 훨씬 더 멋있어요. 더 예쁘고요. 어떻게 저 날아가야 되나요? 이런 게 바로 애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유현주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전에 작성 부탁드렸던 게 있잖아요. 유현주의 버킷리스트. 네. 화면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현주의 버킷리스트. 네, 첫 번째 미친 듯이 미친 듯이. 골프에 몰입하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로서 트로피는 한번 들어보자네요.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다른 선수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걸었고 골프에 공백도 있었고 그 와중에 뭐 독립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좀 골프에 완전히 집중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그게 안정화됐고 정말 골프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골프 외적인 유현주 선수의 버킷리스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골프가 아닌 버킷리스트. 네, 첫 번째는 훈련 전 매해 여행 떠나기, 두 번째는 내 손길이 닿은 집 인테리어네요. 이렇게 적어준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골프 선수다 보니까 뭐 전국도 많이 돌아다니고 해외도 가고 하는데 이제 항상 시합으로 가니까 저희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도 괜히 뭔가 긴장하게 되고 휴양지에 와서 골프를 치는데도 계속 마음이 안 편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네, 이 젊은 날에 뭔가 이렇게 항상 긴장만 하고 살기에는 좀 너무 아쉽지 않나 싶어서 이제 훈련 전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매해 여행을 떠나보자, 자유여행을. 네, 그런 목표가 있어요. 인테리어는요? 인테리어는 전 직업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팬 여러분들도 있고 항상 이제 노출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한테 가장 편안함을 주는 인테리어로 집을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유현주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현주 선수가 생각하는 이 골퍼로서의 최종 목표 뭐가 있을까요? 우선 최종 목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부모님의 컨트롤이나 특별한 도움 없이 좀 가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뭐 그러면은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서포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부모님에게 맡겨야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굳은 게 보편적인데 그렇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선택함으로써 거기서도 이제 새롭고 더 큰 힘을 만들어내서 저 이제 또 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네, 그 꿈이 언젠가는 꼭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떡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훌쩍 계속 얘기 나누고 싶은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유현주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벌써 또 이 토크를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네, 하지만 유현주 선수와의 데이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는 유현주 선수의 더 플레이어 스팁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서 유현주 선수에게 궁금한 점 혹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GTBC 골프 온에어 나도 한마디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